자, 제목은 부정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방정식 마지막 단원입니다. 요거까지만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 다 하는 거니까, 얘는 근데 모르겠어. 뭐 어렵다고 느끼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조금 감만 잡으면 비슷한 유형들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부정 방정식에서 부정 있지, 이 부정. 이 부정은 그 영어에서 얘기하는 not이 아니라 이 부정이 이거거든? 부정. 혹시 이거 한자 잘하는 사람들 정자 무슨 정자인지 아니? 정보빈씨? 이 무슨 정자인 줄 알아요? 이거? 그 정해지다 할 때 있잖아. 뭔가 정한다 할 때, 결정한다 할 때 그 정자거든. 그래서 얘는 부정이 not defined,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그 영어에서 그냥 not이 아닙니다. 자, 거기 밑에 있는 설명을 좀 봅시다.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다.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 자, 유식 지금 식 한 개죠. 식 한 개고 문자 하나지. 그럼 요거 풀 수 있지. x는 2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우리 풀 수 있나? 그러니까 물론 뭐 답은 나오긴 하겠지만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요런 거를 하나 더 껴가지고 같이 껴서 둘이 연립을 시켰지. 그럼 얘는 식이 몇 개야? 한 개, 두 개인 거 보이니? 식이 두 개고 문자도 두 개인 거 이렇게 보이니? 그래서 식이 두 개면 문자가 두 개여야 돼. 그래야지, 아니, 거꾸로.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여야 돼. 그래야지 풀립니다. 만약에 Z가 있어, 이렇게. Z가 있으면 식이 몇 개여야 될까? 세 개여야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같다. 미지수의 개수, 모르는 것만큼, 요거 뭐냐, 방정식의 개수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러한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어서 근이 무수히 많을 때 이때를 부정 방정식이라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없는 거야. 이렇게 없고 요 상태인 거야. 딱 x, y 주고서 식 하나 이렇게 준 거야. 요런 거를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러면 못 푸는 게 정상이거든. 못 푸는 게 정상인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와 같은 부정 방정식은 근에 대한 정수 조건 또는 실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근이 확정된다. 혹시 찾았을까요? 이거 세 번째 줄입니다. 184쪽 하고 있어요. 184쪽. 자, 식은 없어도 조건을 하나만 더 얹혀주면 너희들이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요거를 볼 텐데 거기 일단 그 박스 안에 보면 막 이런 말 있어. 정수 조건이 있을 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꼴로 변형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우리 예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예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들아 요거 문자 몇 개? 두 개지. x, y 두 개야. 근데 식은 몇 개? 하나밖에 없거든. 그럼 얘는 못 푸는 게 정상이야. 근데 거기에 문제 밑줄 하나 칩시다. 정수 xy. 거기 밑줄 하나 칠게요. 정수 xy. 자, 우리가 못 푸는 이유가 이게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못 푸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정수라는 조건을 딱 정해주면 풀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변형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요거 두 개 있지. 두 개. 이 앞에 두 개를 x로 한번 끌어내볼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근데 뒤에 거를 끌어내려고 봤더니 지금 이렇게 해도 식이 똑같지 않지 않니? 이러면 식이 같은 식이 안 나오잖아. 그럼 같은 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은 식이 나오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 맘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니? 못 쓰지. 못 쓰니까 차이를 보자. 이렇게 하면 1이죠. 1인데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 해줘야 돼? 3을 빼줘야겠지. 3을 빼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원래대로. 그리고 나서 이 3은 이쪽으로 보내줄게. 이쪽.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식이 이렇게 되고 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할 때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거 뽑아냈던 거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날까요? 앞쪽으로 나오면 y-1, x-1, 은 3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거를 붙여주는 것을 어려워하거든. 왜냐면 얘가 3, 맨날 3은 아닐 거 아니야. 어떨 때는 뭐 10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얼마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나서 여기 보세요. 자, 곱했을 때 3이야. 얘들아, 곱해서 3 되는 거 뭐 있니? 1, 3 있지. 또 뭐 있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있지.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잖아. 곱해서 3이 되는 게 3하고 3분의 1? 아니지. 3분의 1이 아니라 3하고 9랑 이래도 곱해도 3 아니니? 그치? 이래도 곱해도 3이잖아. 근데 얘랑 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얘는 두 개 다 뭐야? 둘 다 정수지. 근데 요거는 어때? 요거는? 유리수잖아, 유리수. 그치? 근데 여기 지금은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 딱 두 개만 볼 겁니다. 요거 딱 두 개만. 그럼 식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볼게. x-1이랑 y-1이랑 곱해서 3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3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3이고 이게 1일 수도 있겠죠. 또 뭐도 있을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게 마3이고 이게 마1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씩 보자. 자, 얘가 x가 1이어야 돼. 여기가 1이어야 된대. 그럼 x가 얼마지? 이때? 2면 되겠죠. x. 그 다음에 요거. 뺐을 때 3이니까 여기는 4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꾸면 되니까 4, 2.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0이고, 요거는 마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답을 또 4가지 쓴 거 보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형태로 하나, 둘, 셋, 4개 써놓은 거,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 내가 볼 때 요거. 근데 요거를 왜 이렇게 해줬냐면 식을 똑같은 식이 나오게 일부러 내가 바꿔준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바꿔주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서 하나 연습을 더 해봅시다. 자, 185쪽에 필수 예제 19번 있죠.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는 어디다 밑줄 치냐면 양의 정수에다 밑줄 하나 쳐볼까? 양의 정수. 자,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연수란 소리겠죠. 양의 정수면. 그러면 식을 볼게요. xy 빼기 y 빼기 3 빼기 x제곱. 요거는 0 이렇게 된대. 한번 식 변형해보자. 자, 여기 앞에 두 개 볼까? 이 두 개는 y로 끌어내면 x-1이죠. 이렇게. x-1.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끌어내고 싶냐면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잘 안 될 건데? 그치?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지 않니? 그래서 얘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를 봐봐.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이게 여기 있어야 되거든? x-1이. 근데 유식은 마이너스로 끌어내면 이거다. 유식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3인 거잖아. 얘가 나오려면 이런 거가 하나 더 붙어주면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만들려면 차이가 얼마니? 원래는 3인데 4만큼이 떨어진 거죠, 지금. 4만큼이.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렇게 쓰고, 는 0을 써주는 겁니다. 근데 바꾸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얘는. 자,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식을 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x-1, y-x-1, 요거, 마이너스 붙은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는 4. 이렇게 된 거지. 자, 근데 곱했을 때 4야. 그러면 뭐 있을까요? 1, 4 있을 거고요. 또 뭐 있을까? 2, 2도 있을 거고. 또 4, 1도 있겠지. 4, 1도.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잠깐만. 조금만 세게 틀게. 그러면 일로 올까? x-1.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일 수도 있고 여기가 2고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4고 1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1이려면 x가 2죠. 그 다음에 요게 2이려면 x는 3이고 4이려면 x는 5고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여기가 x가 결정이 됐어. 그럼 요 x도 여기다 똑같이 써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4가 되려면 얘는 7이면 되고요, y가. 그 다음에 이쪽이 2가 되려면 여기는 5면 될 것 같고요, y가. 그리고 5가 아니라 6이어야 되구나. 6이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이제 1이 되려면 이게 7이 아니라 6이고 1이고 6이니까 5고 잠깐만. 얘도 7이구나. 그러면 7이네. 그치? 이렇게 되면 2, 7, 3, 6, 5, 7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오겠다. 해서 답을 쓰면 거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3가지. x가 2일 때 y는 7, x가 3일 때 y는 6, x가 5일 때 y는 7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얘를 바꾸는 게 당연히 어려워. 얘 바꾸는 게 당연히 안 보이거든? 근데 요것만 좀 기억을 해줘. 이렇게 두 개 있지. 이렇게 두 개를 공통인수로 끌어내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뒤에도 이 식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거를 딱 기억을 해봐. 이거를 딱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까는 거지. x-1이라는 식을. 그래 놓고서 뒤에 있는 숫자가 좀 안 맞긴 할 텐데 이 숫자를 갖다가 이 식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조정을 좀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몇 번을 보시냐면 아래쪽에 있는 뭐 이것도 다 내가 풀어줄 겁니다. 그 221번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222번 요거 먼저 해보시고 223번은 내가 풀어줄게요. 222번 먼저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222번 같이 해볼게요. 정수란 조건이 또 있죠. x, y가. 그러면 여기다 일단 쓰시고 마이너스 2x는 7 이렇게 놓고, 자, 요거 두 개 보자. 이 두 개를 y로 끌어내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식이 있어야 돼. 요 식이. 그러려면 마이너스 2x니까 그냥 이렇게 써보자.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요거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자는 소리야. 그러면 이쪽은 7이고 여기 원래 요게 없죠. 마이너스 2가. 원래 없는 걸 내가 새로 만든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새로 마이너스 1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7 대신에 5를 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5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강제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1이거나 5거나 아니면 5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마이너스 5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4개의 조합 중에서 하나가 걸릴 거야. 그런데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아닌 것 같고 플러스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 자, 요게 1일 때 x는 얼마여야 되는 거죠? 0이어야 되는 거고 이게 5일 때 y는 7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쪽 볼까? 얘가 5려면 x가 4고 이게 1이려면 y가 3입니다.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뭘 선택하든 간에 어쨌든 x랑 y를 더했을 때는 7이라는 값이 가장 큰 값으로 최대값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7 쓰고 밑에 두 개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7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요게 이제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이었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184쪽에 다시 중간에 박스 한번 보세요. 여기 박스에서 1번에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에서 1차식 곱하기 1차식 꼴로 바꾸라고 했었던 거 하나 있었죠. 그거 말고 밑에 하나 더 있었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거. 요거 한번 이제 풀어줄게. 자, 밑에 185쪽에 223번 있죠. 223번. 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가 돼야 된대요. 2차 방식 두근이. 그랬을 때 실수 m의 값과 그때의 두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놔보자, 얘들아.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얼마냐면 이거거든. 요거. 더한 값은 요거예요. 더한 거. 곱한 거는 뭘까요? 곱한 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m 플러스 1. 그지? 요게 이제 곱한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더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둘 다 모여야 두 근 다 모여야 되냐면 둘 다 정수인 근이어야 된대요. 정수인 근. 자, 그랬을 때 이제 m의 값을 잡아볼 텐데 뭐 이거를 너희가 이제 식을 써도 되고 뭐 아니면 뭐 다른 걸 해봐도 괜찮은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 봐봐. 여기 m이라는 공통 문자가 있죠. m이라는 공통 문자. 이 공통 문자가 있으니까 얘를 매개로 한번 엮어볼 텐데, 자 봐. 이 플러스 1은 넘길게요, 절로. 플러스 1은 넘길게. 하는 거 봐봐. 이렇게 되고 여기도 넘길게. 이렇게 되지. 그럼 좀 비슷해졌다, 형태가. 뭐만 하면 더 비슷해질까? 아예 똑같아질까? 얘를 부호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자, 부호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문자가 너무 많잖아. 알파, 베타, m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라도 없애보려고 하는 거야. 자, 얘랑 지금 문자가 서로 같아졌죠. 그러면 이거랑 같이 엮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요거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엮을 겁니다.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시나요? 근각계수의 관계를 먼저 쓰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썼으면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알파, 베타를 두 개를 한꺼번에 없애진 못할 것 같고, 이 m이라도 없애보자. 가서 얘를 한쪽으로 다 모아보자. 얼른 모아볼까?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까?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알파, 베타, 1이 아니라 요거 더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까지 넘어올 수가 있을 거야. 쫙 다 넘어온 거야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해서 쓰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식을. 왜 이렇게 썼냐면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요거 알파로 끌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안쪽에 괄호 안쪽에 묶이는 게 1-베타죠. 근데 여기 1-베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쓸게 그냥. 숫자가 다르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시고.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근데 여기 1로 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3 다시 빼줘야지. 3을 빼줘야 됩니다. 3을. 근데 이 3 빼준 거는 1로 넘기자고. 이렇게 3. 그러면 최종식은 이렇게 됩니다. 정리할게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곱했을 때 3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이. 그러고 보니까 요거 형태가 어때? 아까랑 같은 형태 아닌가요? 얘도 곱했을 때 3인데 다 정수라고 하니까 얘는 1이거나 3이거나 또는 3이거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때 m값하고 두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보자. 자 봐봐. 요거랑 사실 둘이 알파 베타만 서로 바꾼 거니까 경우가 똑같거든. 자 이때는 알파가 얼마죠? 이때는 0이고요. 이때는요? 2죠. 알파 0이고 2고. 그럼 봐봐. 알파랑 베타 각각 0이랑 2지. 두근이. 0이랑 2야. 그거 그대로 갖고 일로 와봐. 0이랑 2면 둘이 더했을 때 2잖아. 2인데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지. 요거 0, 2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넣어보자. 0이면 0이지. 0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것도 똑같죠. 그래서 하나 쓸게. 두근이 0하고 2일 때 m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요게 이제 하나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은 얘는 해볼 필요 없고요. 요거 해보세요. 요거. 자, 요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얼마죠? 얘가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알파가.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베타는 마이너스 4면 되겠죠. 그쵸? 그걸 갖고 이제 이대로 다시 올라오는 거야. 오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니까 더했을 때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고 이게 마이너스 6이 되려면 그때 m값은 7이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일 때 m값은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일 때 m값은 7 이렇게. 결국에는 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수 조건 이용하거나 똑같이 푸는 건데 이 근각계수의 관계는 요식을 한 번 더 써서 m을 없애줘야 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더 있는 거고 위에서 했던 필수예제 19번, 221번, 222번 문제는 그냥 그 나와 있는 식 있지. 이 식을 그냥 갖다가 그대로 변형만 시켜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수 조건 봤으니까 실수 조건도 하나 더 볼게요. 184쪽에 박스에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박스 한번 보세요.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요꼴로 변형을 하고 나서 a랑 b에 대해서 a가 0이고 b가 0임을 이용한다 되어 있고 뭐 내림차순 이용해서 판별식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뭐 예제를 보고서 그러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86쪽 가볼까요? 186쪽에 필수예제 20번 볼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 동그라미 하나 쳐볼까요? 실수 xy.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을게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라고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저거야. 다른 방법도 보여줄 텐데 일단 요거 먼저 하나 볼게. 완전 제곱식 만들기.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예제랑 상관없이 이런 것부터 볼게요.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할까? 자, 요식 한번 봐볼래, 얘들아? 요식 보면 얘랑 얘랑 더했을 때 0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x랑 y랑 실수라고 했을 때, x, y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가 있나요? 실수 중에 그런 숫자가 있나요? 그런 숫자가 없지 않나요?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제곱하면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허수는 나오지, 그런 게. 허수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이거 봐봐.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0 아니면 양수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그냥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 자리가. 그러면 이 식을 맞추려면 여기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식을 맞춰주려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곱해서 0 되는, 마일 되는 거 없다니까? 없으니까 무조건 뭐밖에 없을까요? 이것도 0, 이것도 0밖에 없다는 소리야. 나머지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묶어주고 나서 x, y를 찾아줄 거야. 자, 거기 이제 식 다시 보세요. 위에 있는 거. 얘를 이제 묶어줄 건데, 일단은 식이 너무 조금 지저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순서만, 가운데 순서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가운데 두 번째랑 세 번째 항만 살짝 바꾼 겁니다. 얘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2로 끌어내고 y 마이너스 1 x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 식 정리만 한 겁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중학교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있을 때 뒤에 거 숫자 구하는 거 했었죠.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반을 하고 제곱을 했었습니다. 똑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 개수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요거 절반하면 뭐죠? 요거죠. 이렇게. 그럼 제곱하면 뭐죠? 이거잖아, 그치? 요거를 더하고 뺄 겁니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 자, 이쪽 보자.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2y 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거예요. 중간에 추가된 게, 요게 지금 추가가 됐어요. 줄을 다르게 쓴 이유는 이렇게 세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묶냐면 잘 봐. 얘도 이제 예시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묶을 때 아까는 뒤에 숫자 쓸 때 반의 제곱을 썼잖아. 근데 얘는 반만 쓰면 돼. 요거 절반 이렇게 쓰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절반하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써준 거야.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 요거 한번 우리 전개해볼까요?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정리해보시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3이 아니야. 쏘리. 요거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네요. 미안. 이거 좀 수정해줘,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러고 봤더니 뭐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네.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딱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바꾼 거야.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0. 내가 원하는 그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나오는 그런 꼴로 딱 변형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0이 되려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야 될까? x는 마이너스 2면 되나? 마이너스 2면 되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도 있어. 나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식을 이식부터 다시 볼게. 색깔 바꿔서. 요거 있지, 요 연두색. 요식부터 다시 봐줘. 자, 지금 얘가 실수 xy의 값을 구해야 된다 했잖아. 실수 xy. 그렇다면 xy가 실수란 소리는 여기서 또 어쨌든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실근. 허근이 나오면 안 되겠죠. x랑 y가 둘 다 실수이려면 실근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실근 나오려면 뭐 해야 되지? 판별식 해야 되는 거지. 판별식을 해보면 되는데 0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크거나 같으면. 0이어도 실근은 나오니까, 중근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거를 판별식을 해버리면 돼. 아이고,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자, 판별식이 뭐지? 이거지. b제곱 마이너스 4ac5인 거잖아. b가 어디니? b가 여기네. 요게 b네, 그치? 그러면 4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1제곱 빼기 4a c 요렇게 한 게 어때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날리면 y 값이 계산 좀 해볼까 이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계산 쭉 했을 때.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얘는 결국에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부등호 방향만 샥 바꿔주면 되겠다. 이러면 좀 편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렇게 와보면 식이 요겁니다.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얘들아. 그러면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실수를 제곱했을 때 그러면 될 수 있는 건 0밖에 없겠네. 그럼 이때 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1. 자, y를 딱 구해놨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돼. 요 자리에다가, 요 식에다가 y 자리에다가 쭉쭉쭉 대입하면 x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두 번째 게 좀 더 편한 것 같긴 하거든. 두 번째 게. 근데 너희들이 이거는 선택을 해. 판별식을 쓰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든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선택을 하되 선생님이 봤을 때는 두 번째 게 조금 더 계산 시간은 좀 원리만 이해한다면 계산 시간은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한번 볼 텐데 그래도 둘 다 연습은 해봐야 되니까 그 밑에 224번하고 225번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한번 해 볼 텐데요. 둘 중에 하나는 판별식으로 풀어보시고 나머지 하나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걸로 해볼 텐데 얘들아 224번 있지? 요거는 판별식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225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해보세요. 완전 제곱식.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세요. 자, 위에 거는 판으로 해보라 했죠. 판으로 해봅시다. 자, 판으로 하려면 식을 조금 다시 정리해야 돼. 요거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항 자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써주시고 얘는 2로 묶어내면 y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다. 하시고 판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4 날리고 쭉 전개를 해보시면 요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쓰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 부호 바꾸면 좋겠지. 이렇게 부호 바꾸는 거야.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요 식이 y-1의 제곱이고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y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판별식으로 y는 1을 뽑아냈고 그 다음에 y가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다 y 자리에 1 대입 한번 해보자. 1 대입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죠. y가 1이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거를 이제 2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으실 수 있고, 이때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고, 그래서 실수 x, y 값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두 개. 판별식으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25번. 225번은 이거 안 지울게. 안 지우고 이쪽으로 올게. 오른쪽에 할게요.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라 했지.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좀 쉬워가지고 내가 시켜본 거야. 거기에 x제곱 있지. 그리고 마이너스 4x도 있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하거든. 그치? 플러스 4. 근데 뒤에 플러스 5가 있잖아. 그 5에서 우리 4개 빌려오자. 빌려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남은 찌그레기를 써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러면 또 뒤에도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해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x가 2고 y가 1이네요. 둘이 곱하면 2겠네요.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뭐가 편하다고 딱 말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에다 하나 표시 놓을래? 요거 XY가 있잖아. XY가 있으면 판별식 하는 게 좀 더 편해. XY가 있으면. 근데 XY가 없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 하는 게 편해. 왜 그럴까? XY가 있으면 저거 막 반의 제곱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 식이.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만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하시면 조금 더 이게 편합니다. 됐죠? 또 이것도 100%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요? 많이 풀어봐야죠. 하나만 더 풀고 우리 시작. 다음 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시면 194번이 있어요. 188쪽에 안 줄게. 188쪽에 194번 교육청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있죠? 요 문제 한번 시도해보시고, 뭐 답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요거 하고 풀이하고 쉬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답은 풀어주면서 얘기해볼게요. 두 근이 정수가 돼야 된대요. 2차 방정식에 나와 있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따져봅시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요거고요.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은 요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m이 문자가 있네요. 그럼 이거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요거를 좀 없애봅시다. 없애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는 식을 이렇게 넘기시고, 그 다음에 얘는 식을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를 맞춰주려고 보니까, 그럼 부호를 맞춰주려면 얘를 이렇게 바꿔야겠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m 이렇게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예제로 풀었던 거랑 좀 다른 게, 아까는 위아래가 그럼 딱 m으로 맞았거든? 근데 지금 하나는 m이고 하나는 2m이잖아. 그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 너네의 선택은 어때? 얘를 반으로 나눌 거야? 얘를 2배를 해줄 거야? 난 2배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분수 나오는 거 싫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요게 지금 알파 베타 플러스 1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시는 거지. 하고서 이제 다 오른쪽으로 몰아볼게. 쫙 몰아보면 2알파, 2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다. 는 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조금 순서를 바꿔서 두 개를 먼저 엮어볼까요? 이렇게 이제 가시고, 얘를 알파로 묶으면 2 플러스 베타잖아, 그치? 2 플러스 베타. 근데 여기도 뒤에도 2 플러스 베타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쓸 거야, 이렇게 맘대로 쓸 겁니다. 근데 이러고 나면 숫자가 안 맞죠? 얘네들이 곱했을 때는 4인데 여기 지금 3이잖아? 그러면 1을 빼줘야 돼, 이렇게. 1을.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살짝 넘겨주면 1 이렇게 되겠죠. 최종식은 요겁니다.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곱했을 때 1이야. 근데 얘네가 정수야? 그러면 요거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모든 정수 m의 값을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때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겠죠? 베타도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알파랑 베타랑 이때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이때는 그 다음 요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알파랑 베타가 마3이어야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 들고 이제 여기로 갑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때 m의 값은 1이고요. m의 값은 1. 마3을 집어넣으면 마6이죠. 마6이니까 이때 m의 값은 5입니다. 그러면 더하시면 답은 6 해서 1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쉽지 않은 거 했습니다, 오늘. 사실 저번 시간에 다 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공통근하고 부정방정식을 따로 띄어서 놓은 거야. 왜냐면 공통근도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었잖아. 그치? 그리고 부정방정식도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도 다 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시작할 때 3차, 4차, 그 다음에 뭐 3차, 4차 근각계수의 관계, 오메가, 연립 2차,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니? 뭐 대칭식, 공통근식, 그리고 오늘 배웠던 부정방정식까지 굉장히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같이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여름에 할 겁니다. 자, 136쪽에 그 맨 밑에 있는 163번 있지. 요거부터 시작할게. 자, 거기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접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x축과 접하도록에다가 밑줄 하나 칩시다. x축과 접하도록. 우리가 접한다고 하면 얘는 결국 무슨 말을 하고 똑같냐면 거기다가 살짝 기록해 놓으세요. 한 점에서 만난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 이런 모양 아닐까?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고식을 판별식을 해봤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됩니다. 0. 그렇게 한번 우리 접근해 봅시다. 자, 판별식이 요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인데 b는 얼마일까요? b는 마이너스 8이요. 네. 마이너스 8. 고맙습니다. 열심히 드세요. 자, 64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64고, 빼기 4a, 그리고 c. c가 요거지? 이렇게 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때 이제 실수 a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한 거 구하라 했죠. 그러면 해보자 한번. 이렇게 4로 나누면 16이고 요식 되는 거죠. 요식이니까 정리해보면 얘는 요거다. a의 제곱 마이너스가 맞나? 플러스 6a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a 16, 16이 아니다. 8이? 8이? 아니다. 8이가 아니라 얼마여야 되지? 8이 맞다. 8이. 8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딱 되겠죠. 그럼 a는 2랑 마이너스 8이잖아.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64. 둘이 더해주시면 답은 68.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접하도록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37쪽 볼까요? 자, 137쪽에서는 그 마지막에 있는 166번 있죠. 요거 한 문제 풀어 드릴 건데 위에 것도 두 개도 이제 다 비슷합니다. 자, 166번에 이 2차 함수 그래프랑 요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을 엮어놓고 판별식을 해봤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D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식까지만 딱 만들어 볼게. 자, 옮기시면 요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여기까지가 옮겨놓은 상태야. 이렇게 옮겨놓고 나서 판별식까지 써볼까? 써보면 요거겠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가 판별식이야. 이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식이 하나인데 a랑 b랑 두 개가 있지, 문자가. 그럼 이제 또 안 풀린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또 추가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 중에 한 교점의 좌표가 2-루트3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거에 밑줄 치겠습니다. 유리수 a, b의 밑줄을 쳐주세요. 유리수 a, b. 이 조건, 왜 갑자기 유리수란 조건이 나왔을까요? 요거는 켤레근을 써야 됩니다. 자, 켤레근 조건 기억나시나요? 켤레근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때 a, b, c가 다 유리수라고 하면 한 근이 q p 플러스 q 루트 m일 때 다른 한 근은 요겁니다. p 마이너스 q 루트 m. 요게 이제 켤레근에 대한 거였었는데 거기 딱 좋은 형태로 되어 있죠.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다른 하나는 뭐라는 소리일까요? 2 플러스 루트 3이 다른 한 교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찾고 나잖아? 그렇게 해서 찾고 나면 자, 여기를 다시 봐봐. 여기 보면 교점이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 있지. 얘네 둘이 더한 게 요거야. a 플러스 2야. 더한 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게 b 플러스 1인 거야. 이렇게 찾으면 쉬운 거지. 자, 둘이 더해봅시다. 더하면 4죠. 더하면 4니까 요 자리가 4여야 되는 거니까 a는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a는 2. 자,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둘이 곱하면 얼마지? 1이지. 1. 둘이 곱하면 1이니까 b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되고요. 그때 b는 0이면 되겠습니다. 0. 그러면 a랑 b를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는 유리수 조건을 보고 켤레근을 찾아줘야 되는 거였었고, 그러면 판별식은 뭐 해볼 필요도 없겠네. 그치?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139쪽에 126번 요거부터 갈까? 126번. 자, 126번은 두 점에서 만나고 PQ가 3분의 4인 거잖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139쪽에 126번이야. 3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 이 상태인데 이게 하나 P라고 하고 하나 Q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지? 요게 지금 3분의 4라는 소리야. 그럼 얘들아, 이 3분의 4는 여기 교점하고 교점을 잡았을 때 두 근의 뭘까요? 합일까요? 차일까요? 곱일까요? 두 근의 차겠죠. 두 근의 차. 그래서 두 근의 차면 또 생각해야 되는 식이 요 식 생각해야 됐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 알파 베타. 요 식 내가 저번에 필기해 놓으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요 식이, 아이고, 시간 안 썼네, 내가. y는 3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이야. 요 식이니까, 거꾸로구나.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죠.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려면 3으로 짱짱짱 나눠주면 이 자리는 마이너스 3분의 k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k. 자, 그리고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이니까 이 자리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요거 제곱하면 9분의 k 제곱이고 요거 더하면 얼마지?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하고 더해주시면 얼마죠? 9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9분의 k 제곱 플러스 12. 맞나? 3이니까 12죠. 맞고. 그랬을 때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죠. 자, 근데 요게 지금 얼마인 거야, 이게? 3분의 4의 제곱인 거죠, 이게.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9분의 16이 되는 거고요. 비교 한번 해보자. 얘가 9분의 k제곱 플러스 10이고 얘가 9분의 16이니까 요 자리 4지. 요 자리 4니까 k는 될 수 있는 거 2 하나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랑 2랑 이렇게 이제 두 개 잡아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127번은 아까 했던 그 접하는 거, 그거랑 이제 같은 문제니까 그거는 넘어가시고 130번으로 가볼게요. 자, 130번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는 저기고 2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인 거야. 그때 오른쪽 A 그림에서 이제 유리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거기 봐봐. 둘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요 점 찍어놓은 거 보이니? 1 플러스 루트라고 찍어놓은 거 혹시 보이니? 그림에? 그러면 왜 또 유리수라는 조건을 줬을까? 이게 1 플러스 루트 오면 요거 나머지 하나는 얼마란 소리일까? 1 마이너스 루트 5란 소리 아닐까? 그렇게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 두 교점이 요거랑 요거니까 얘도 아까 했던 문제랑 같죠. 같은 문제. 똑같이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35번하고 136번 두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135번부터 갈게요.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 있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는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이제 어떤 상황인지 볼게.
요게 이제 요런 그래프지.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겠지? 4분의 1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직선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마이너스 2x 보이니 얘들아? 직선 시작하는 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x면.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 보면 얘는 둘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지금.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선을 이렇게 그었어. 이렇게 그었다 쳐보자. 그럼 둘이 만나죠. 근데 만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요 구간 봐봐. 요 구간은 곡선이 위에 있니? 아니면 직선이 위에 있니? 이렇게 딱 일자로 놓고 봤을 때 안 돼, 지워지면 안 돼. 얘를 이렇게 딱 일자로 놓고 봤을 때 곡선이 밑에 있죠, 지금. 직선이 위에 있고. 그러면 이 파란색 같은 건 안 된다는 소리네, 그치? 그 다음에 다시 하나만 더 그릴게. 요거. 요런 거 한번 그려볼까? 직선이에요. 직선이라고. 너무 양심 없다. 이건 확실히 직선 맞죠? 그러고 보니까 위 아래 진짜 못 그렸다. 아무튼 이거 직선입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떨까? 얘는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도 곡선이 위고 이쪽도 곡선이 위인데 이 한 점이 문제야. 이 한 점에서 어때요, 둘이? 똑같죠? 똑같으면 어디가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 되는 거는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래서 너희가 여기다 살짝 요 그림만 그려놔. 이렇게. 요 그림만 살짝 하나만 그려놓으세요. 여기다 쓸게, 이렇게. 결국에는 저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런 상태가. 자, 그렇다면 얘는 직선이 서로 만나면 안 되겠죠. 직선하고 이 곡선하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같다고 엮어놨을 때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 요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엮어놔서 얘를 2차 방정식을 해놨을 때 근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어때요?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을 0보다 작다고 놓으면 뭔가 나오겠죠. 그렇죠? 뭔가 이제 범위들이 나올 텐데 자연수 K의 개수만 구하라 했잖아. 자연수 K. 그래서 너희들이 계산 한번 해봐. 해보면 들어가는 게 자연수는 1, 2, 3 정도밖에 없어. 1, 2, 3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음수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해서 요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6번 볼까요? 136은 이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고 알파랑 베타가 더했을 때가 6이래요. 그때 방정식 F 가로 열고 2x-1은 0. 요거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랑 베타가 지금 근이잖아, 얘들아. 함수에서는 교점이지만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잖아. 그러면 이거 얼마일까? 이거? 빵이지. 요건 얼마일까? 얘도 빵 아닐까? 그치? 이렇게 나와야 돼, 식이. 이 식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거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 이렇게.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상황이거든? 이거의 실근의 합을 구하래. 근데 보세요. 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F입니다. 똑같이 F고 나와야 되는 결과도 똑같이 0이야. 그치?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이거. 요 안에 들어가야 될 거는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너희들이 쓸 수 있는 식이 이 식을 쓸 수 있겠다. 이 2x-1이 알파가 되거나 아니면 2x-1이 베타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돼야지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겠죠. 요걸 하나 기록해 두시고 그럼 요거부터 갈까요? 요거 해보면 이거죠. 그쵸? 이거고 x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나 정리하실 수가 있겠네요. x값. 그럼 여기 x 얼마일까? 이건 계산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문자만 바뀐 거니까 이것이 2분의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 x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나온 x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더하라고 했죠. 실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1에 둘이 더하시면 뭘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처음에 문제에서 이 조건 아직 안 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조건. 이 조건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딱 대입을 하시면 2분의 8이니까 정답은 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아. 식 같아. 나와야 되는 결과도 같아. 그렇다면 들어가야 될 거는 알파랑 베타라는 거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5쪽에 176번? 요거 볼까? 176번? 자, 145쪽에 176번입니다.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범위가 나와 있네요. 0부터 1까지. 자, 요거 축부터 찾아봅시다. 얘들아, 이거 축 얼마일까요? 축 제일 빨리 찾는 방법 요거지. 요거.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다 했어요. 축의 방정식. a가 얼마냐면 마3이에요. a는 마3. b는 2죠. 2. 그러면 축을 찾아보시면 얘는 뿔뿔이고 바뀌니까 3분의 1이겠다. 축이 3분의 1인 거야. 자, 3분의 1을 찾아놨어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되고 요 가운데 있지. 요 가운데가 3분의 1이라는 뜻이야. 맞죠? 그러면 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 0부터 1까지죠. 그럼 0은 여기 있을 거고 1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러면 0하고 1 중에 누가 더 멀까? 1이 더 멀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거야? 최소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될 거는 F3분의 1 하나, F1 하나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두 개를 더해달라 했죠. 더해주시면 뭔가 값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계산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150쪽으로 가볼게요. 150쪽에 142번 그 입장권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음악회에서 얻은 이익금은 입장권 한 장의 가격 X만 원의 함수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이익이 최대가 되는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을 정하고 그때 이익금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소리야. 딱 그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차 함수 한번 보세요. y는 마이너스 200x 제곱 플러스 1600x 마이너스 1700 이렇게 되어 있지. 요거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자, 일단 축 찾자. 축은 요거니까 a가 마이너스 200이죠. 마이너스 200 넣고 b는 1600이네요. 1600 집어넣고 그러면 플러스 400이고 1600이니까 4네요. 4. 축은 4네. 자, 축이 4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4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4가 이제 최대라는 소리지. 그때 뭘 구하라 했냐면 이익금을 구하라 했거든. 이익금. 자, 일단 이게 4란 소리는 x가 4란 소리잖니, 얘들아. x가 4. 근데 거기에 x가 뭐냐면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이야. 입장권 한 장을 얼마로 하면 4만 원으로 하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보러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요새 콘서트 한 번 가는데 이거보다 훨씬 비싸지 않나? 거의 한 10몇만 원 하지 않니? 4만 원 정도면 나도 간다. 자, 그랬을 때 그 이익금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이익금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그 x자리에다가 4를 다 대입하세요. 쭉쭉쭉 대입하시면 이 함수에서 뭔가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때 y값이고 얘는 1,500이 나올 겁니다. 1,500. 그래서 답을 쓸 때는 1,500원이 아니라 1,500만 원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장권 가격도 4원이 아니라 4만 원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4만 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최대값만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간단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145번 봅시다. 145번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b까지일 때 a랑 b 더하라 했고 a는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요거는 식을 먼저 쓰고 뭐지? 아니다. 식 이렇게 쓸 필요 없겠다. 그냥 쓰자. 이렇게 쓸게. 이거 추가 어디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잡고 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a부터 0까지래. a부터 0까지. 그럼 0은 여기 있겠지. 그치? 근데 a는 어딘지 모르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꼭대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일단 놔두세요. 이렇게 놔두시고 이때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b까지래. 자, 마이너스 2가 나왔네. 일단은 여기 봐봐. 요거를 한번 대입해보자, 이 식에다가. 그러면 이 함수값이 얼마 나오니? 1 나오지 않니? 그치?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부터래. 마이너스 2부터.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지점이 있다는 소리 아니니? 이 함수값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범위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럼 낮은 지점이 있니? 없거든? 이렇게 잡았으면? 없어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잡았으면? 없지. 최소 어디든 가야 돼? 여기 밑에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까지. 아, 그러면 이제 요걸 찾아야 되겠구나.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아야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되지. y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x에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y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 xx 3, 1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1하고 마이너스 3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a 값은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오케이, 이 자리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나서 b 구해야 되는 거잖아. b는 뭐냐면 이 함수값의 범위인데 이 레인지가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마이너스 2인 거잖니? 여기부터 이제 위에 끝까지 잡아줄 건데 얘가 아무리 올라가봤자 어디까지밖에 안 올라갈까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마일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요거는 2겠네요. 2. 그래서 b의 값은 2입니다. b의 값은 2 이렇게. a 정해졌고 b 정해졌으니까 이제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프를 너희가 그려봐야 돼 직접.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얘를 정확하게 똑바로 그리지 않고 그냥 가운데 축만 찾아가지고 모양만 이렇게 그려놨지. 그치? 그렇게만 그려도 찾는 데는 충분해. 얘를 굳이 갖다가 사분면에 놓고 어느 위치에 이렇게 들어갈까 이런 것들까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일단 그래프 개형 그려놓고 이게 필요하다면 뭐 나중에 정확하게 좀 조정만 하면 돼. 근데 요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개형만 그려놓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9번, 151번, 153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간에 150번, 152번은 내가 풀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149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49번은 얘가 중간에 가운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않니? 그치?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범위를 나눠요. 범위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 식이 0이 되도록 범위를 나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절대값 안에 뭐만 딱 있어요? x만 딱 있지 않니? 그치? 그래서 얘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이 y제곱이 아니라 x제곱이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니?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이 식. 그 다음 요때는 요거네.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요렇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축 한번 구해볼까? 이거 축 어디지? 2죠, 2. 축이 2니까 축이 2고 얘는 정확히 그려보자. 이렇게 놓고 축이 2니까 여기가 축이겠죠. 근데 2일 때 이게 2일 때 y값이 5거든, 얘가. 그래서 2,5 찍고 여기야.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릴게. 내가 왜 이것만 그렸냐면 얘는 지금 범위가 어디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만 그렸습니다. 잘라가지고. 그럼 나머지 이 왼쪽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요거 갖고 구해야 돼. 요거는 축이 어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와. 약간 W자 모양.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반으로 짱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칭 되지 않을까요? 반으로 접으면?
됐죠? 그때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할 건데,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한 4, 이 정도까지 이렇게 놓고, 최소값은 어딜까요? 최소값은 여기지 않을까요? 밑에. 여기가 최소값일 것 같고, 딱 봐도. 그 다음에 최대값은 약간 좀 불안한 게, 이 4가 한 요런 데 있으면 요게 이제 최대값일 것 같고, 4가 요런 데 있으면 이게 이쪽이 최대값이겠지. 한번 확인만 해보자. 4 한번 집어넣을게. 4 집어넣으면 16, 빼기 16, 더하기 5니까, 뭐야? 여기가 딱 4네. 그치? 여기 딱. 요 자리가 딱 4야. 그러면 최대값도 얼마? 5. 이렇게 이제 5? 맞나? 5 맞나? 뭐가 이상한데? 여기가 5가 아닌데 그러면? 잠깐만. 이게 1이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1이야. 1. 1이야. 1. 내가 이거 안 바꿨다. 이렇게. 미안. 최소값은 1이야.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5야. 최대값이 5.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답은 6.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거 봐봐. 요 자리가 축이 지금 아까 2라고 했잖아. 그치? 축이 2인데 아까 우리가 4부터 보자 했었지. 근데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니? 이렇게 딱 대칭이잖아. 그러면 2부터 4까지 거리가 2잖아. 그리고 2부터 0까지 거리도 마찬가지로 2지. 그래서 이 모양이 여기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서로 딱 대칭이니까. 해가지고 이 자리가 5인 거고, 아까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1입니다. 1. 그래서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인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거는 아마 처음 그려봤을 거예요. 이런 절대값 그래프는. 자, 151번 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죠? 151번.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6일 때 실수 k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 축을 한번 찾아볼까? 이 축이 얼마죠? 축이 정확히 안 나올 텐데 얘는. 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쓰고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k인 거잖아 지금. 이렇게가.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시면 축이 2k야. 이게 축인 거야. 그러면 아직 얘는 축이 뭔지 모르는 거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만약에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여기 3이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3부터 올 거야. 3부터. 어디서 최소값이야? 여기지, 여기. 근데 여기는 무슨 자리냐면 축이야. 축이 있는 자리야. 그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vs, 이것도 봐봐. 2차 함수가 여기 3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면 최소값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3이지, 3. 그치? 그러면 축이 어딘지가 중요하죠. 축이 이거 기준으로 오른쪽에 당겨져 있으면 여기가 최소값일 거고, 축이 왼쪽으로 확 가 있으면 그냥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라는 소리야. 그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해볼게. 자, 만약에 이거부터 보자. 이게 제일 간단하니까. 이 경우라면 3에서 최소값이죠. 자, 3 한번 대입해 볼까요? 거기다 쭉 3을 대입하시면 2 곱하기 9 빼기 24k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18-2k이고 얘는 지금 최소값이 16이라 했으니까 16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면 여기 2고요. 이쪽 넘어가면 24k입니다. 그럼 k가 12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k가 12분의 1이라는 소리는 얘들아 요거 보세요. 여기가 12분의 1이라는 소리지. 그치? 여기가 12분의 1이면 축이 어디란 소리니? 6분의 1이라는 소리죠. 6분의 1. 축이 6분의 1이면 어디 있을까요? 이쪽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겠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그 상황 맞네. 그치? 축이 왼쪽에 있는 거.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되는지? 얘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한번 봐봐.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자, 여기 봐봐. 여기인데 이 자리는 그러면 얼마냐면 얘는 2K야. 2K. 축이 2K라 했으니까. 대입 한번 해보자. 식 어딨니? 대입해볼게요. 거기다가 2K 대입해보세요. 2 곱하기 4K의 제곱 빼기 16K 제곱 16K 제곱. 요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소값. 그쵸? 2K를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K 제곱이 16이란 소리고, 그러면 K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란 소리인데, 이 뭐야 이거? 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이런 거 조건이 맞지 않는 것들은 버려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답은 이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필기 해놓을 때는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사실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테마일 수도 있겠지만 얘는 그 나중에 이제 수원 가면 더 수원하고 수투에서 미분적분할 때 더 중요한 테마거든.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지금. 알겠죠? 조금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자, 153번. 요거는 조금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어.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거기 2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죠. 직선이 하나 있는데 PQ, 이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거거든. PQ 길이의 최소값. 근데 거기 이제 보시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고 이렇게고 대각만 그릴게. 이렇게고 이렇게고 이렇게. 근데 PQ인데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으라 했으니까 뭐 이런 직선 얘기하겠지. 근데 봐봐. 여기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랑 확연히 다른 거 보이지? 여기가 훨씬 더 길고 이쪽은 좀 좁잖아. 그쵸? 그러면 이것의 최소값, 이게 가장 적어지는 시점이 어딘지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거 한번 이제 같이 구해볼까요? 자, 일단 우리 P의 좌표를 좀 잡아볼게. 이 P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맞지? 그럼 이 P의 X값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럼 여기다가 X값을 그냥 P라고 놓을게. 그러면 Y값은 얼마? Y값은? 요거지.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요게 이제 P의 좌표입니다.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요게 P의 좌표고요. 자, 그 다음에 Q 볼까? Q 요 자리. 이 자리 X값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값. 그러니까 뭐 Q라고 놓을게요. 스몰 Q. Y값은 알아요? 몰라요? Y값은 알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Y값이 그대로 이쪽으로 따라오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기는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따라온 거야, 이 값이. 근데 얘들아, 이게 식이 이런 식이잖아.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Q를 딱 대입을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냐면 이놈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 이거야. 얘가 Q-3. 이 Q-3이 대입한 거야. Q-3이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Y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됐을까요? 왜 이거를 구할 거냐면, 잘 봐. 우리 요거 길이 구할 거잖아, 지금.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얘랑 빼야 되는 거지. Q랑 P랑. 길이는 얘랑 이렇게 빼야 돼. 근데 이러면 계산이 안 되거든. 그래서 문자 하나를 없애주려고. 그럼 뭐 하면 될까? 요 3 넘겨, 이렇게. 이렇게 3 넘기는 거야. 그럼 Q가 뭐구나?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4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Q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요거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쏙 집어넣으세요. 자, 쏙 집어넣으시면 이 PQ의 길이, 최종이야, 최종. PQ의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P를 한번 뺀 거니까 P제곱 플러스 P 플러스 4라는 식이 딱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PQ의 길이에요. PQ의 길이.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뭘 찾는 거야? 최소값을 찾는 거지, 최소값. 그럼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 어떻게 찾아요? 이런 형태니까 여기 축 찾으시면 되겠죠. 축. 이 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계산해 보시면 이때 Y값은 얼마냐면 4분의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4분의 5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4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15. 미안, 4분의 15. 쉽지 않은 문제야. 근데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이 점 잡았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P,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점도 잡았어. 이 점도 몰라, 아무것도. Q, 원래는 Q-3을 하고 놓는 게 맞는데, 그렇게 놓는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 쭉 X축 따라가지고 평행하게 쭉 당겨왔으니까 Y값은 똑같겠지. 그래서 똑같이 갖고 왔고, 그러면 요게 요거랑 똑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식을 하나 세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Q 자리에 대입을 했습니다. 해서 요 식을 뽑아냈고, 요 식의 최소값을 구하면 요런 값이 나오게 돼요. 2차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